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젠커 우성문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 네, 새해 첫 거래일부터 큰 폭의 낙폭을 기록했었던 글로벌 증시, 일단 추가 하락은 진정되는 분위기를 나타냈습니다. 간밤 뉴욕 3대 지수는 일제히 반등하는 양상을 나타내기도 했었는데요. 물론 나스닥 지수는 소폭의 추가 하락을 이어갔지만 다우존스 지수, S&P 500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여전히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재료들이 남아 있습니다만 일단 하락은 진정되는 양상 나타났습니다. 먼저 마감가 확인해 보시죠. 다우존스 지수는 0.06% 장 막판 들어서 강보합권 전환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22%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는 0.24% 추가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부터 하루 동안의 양상을 좀 정리해드리면요. 다우존스 지수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하락이 진정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였습니다. 중국 증시가 0.26% 소폭의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면서 일단 그 전날의 낙폭을 어느 정도 만회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하락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추가 하락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매기가 돌았습니다. 간밤 유럽 증시에서도 반등을 이뤄냈는데요. 다우존스 지수 장 초반부터 이 같은 분위기 영향을 받았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내에 있었던 정리 지표들 영향을 받아본다면 간밤에 특별한 지표 영향은 없었습니다. 특별한 지표 발표가 없었던 가운데 강달러로 인해서 국제 유가는 또 한 번 추가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국제 유가는 간밤에 2.2%의 낙폭을 기록하면서 이 관련 섹터들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남아있는 구간입니다. 아울러서 IT 섹터가 또 한 번 큰 폭의 조정을 받았는데요. 지난밤까지 애플이 추가 상승을 이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간밤에는 큰 폭의 반락하는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애플 2% 넘게 내리면서 강달러로 인해서 앞으로 매출에 대한 타격이 있을 만한 기업들에 대한 우려감도 함께 짙어졌습니다. 애플 부품주들도 일제히 내린 양상이었었고요. 다우존스 지수 흐름을 살펴본다면 일단은 장 막판에 말씀드린 대로 강보합권 전환하면서 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S&P 500 지수도 넘어가 보면요. 일단 양지수가 함께 나란히 올라서는 양상이 이어졌었는데요. 이날 경기 방어 섹터인 유틸리티 섹터가 반등을 이뤄냈습니다. 아울러서 소재와 금융 섹터 그리고 바이오 섹터가 일제히 오르면서 지수 끝까지 이끌어주는 양상이었는데요. 여전히 악재성 재료로 남아있는 부분은 기술주입니다. IT, 애플을 포함해서 전통 IT 섹터들이 함께 밀리게 되면서 지수 하단을 낮추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2017포인트 선으로 마감 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 점검해드리면요. 3대 지수 가운데 유일하게 하락세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바이오테크 인덱스가 0.19% 보합권에서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통 IT 섹터가 지수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애플이 2% 넘게 밀렸고 아이폰 판매 감소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애플 부품주 그리고 반도체 섹터 일제히 내렸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24% 내리면서 4,900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3대 지수가 엇갈리면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하락이 진정되는 분위기여서 시장 투자자들은 안도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날 간밤에 영향을 미쳤던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외신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호재와 악재가 엇갈리면서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먼저 미국의 지난 12월 자동차 판매가 크게 늘어났다는 소식은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지난 한 해 전체 자동차 판매 역시 신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US auto sales in 2015 set record after a strong December. 현지 시간으로 어제 로이터 통신은 이 오토 데이터를 인용해서 지난해 미국 자동차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5.7% 늘어난 1,747만 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2000년대 기록했던 신기록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 신기록을 경신하게 된 것인데요. 지난 12월 각 자동차 회사들의 판매량 역시 우수하게 확인됐습니다. 먼저 이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12월 자동차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5.7%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포드 역시 이 기간 자동차 판매가 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SUV와 트럭의 판매가 좋았는데요. 포드의 F 시리즈 픽업 트럭의 판매는 무려 15%나 늘었습니다. 피아트 크로스올러의 매출도 13% 늘었고 닛산도 19%나 매출 증가를 경험했는데요. 도요타와 혼다의 매출 역시 각각 11%와 10% 증가했습니다. 저유가와 함께 낮은 대출금리, 또 경제 개선에 힘입어서 미국인들이 자동차 판매를 늘리고 있는 것인데요.
로이터 통신은 올해에도 저유가에 힘입어 자동차 판매는 계속해서 개선세를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반면 국제유가 하락은 꾸준히 증시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발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는 공급 우위에 대한 우려감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마켓워치 톡의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Oil settles at 2 weeks low under $36 a barrel. 현지 시간으로 어제 마켓워치에 따르면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물 WTI 같은 경우에는 2.2% 내린 35달러 97센트를 기록하면서 다시금 36달러 선이 붕괴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도 2.2% 내린 36달러 42센트의 거래를 마감하면서 낮은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특히 이 중동 지역에서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국제유가는 중국 경기 둔화 우려와 또 공급 과잉 우려감이 커지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이날 도이치뱅크는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6.7%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우려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 역시 유가에는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중동발 불안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공급 우위와 수요 감소가 국제유가에 더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 살펴봤고요. 그에 앞서 지수별 흐름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개별 종목 마감 상황은 또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주요 종목들 마감 소식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종목별 외신 소식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황센터로 넘깁니다. 어이젠 고성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종목별 움직임 살펴드리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30개 구성 종목 가운데서 21개 종목 오르면서 지수를 이끌어주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가장 좋았던 쪽은 소매 판매 섹터였습니다. 월마트가 2.5%가량 올랐고요. 이와 함께 나이키, 맥도날드 함께 올랐습니다. 반면 하락 섹터에는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였던 애플이 자리하고 있고요. 이와 함께 캐터필러, 월트 디즈니도 내리면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다시금 체크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매 판매 섹터 상승에 많이 이름을 올린 양상이었는데요. 월마트가 2.5% 상승하며 거래 마감지였었고요. 이 나이키와 버라이존 커뮤니케이션, 맥도날드, 머크사까지 모두 1% 이상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또 하나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날 다우존스 지수 내에 있는 에너지 섹터들은 반등에 나섰는데요. 쉐보론 텍사코와 엑소모빌은 0.8%, 0.6% 각각 반등하며 거래 마쳤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2% 넘게 조정받으면서 다우존스 지수 전반적으로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월트 디즈니와 골드만삭스 그룹, 캐터필러, 아멕스 함께 1% 조정받았습니다. S&P 500 섹터 내 업종별 흐름 체크하겠습니다. 이날 IT 섹터가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 이어서는 그래도 섹터들, 반등한 섹터들도 많았었는데요. 경기 방어 섹터인 유틸리티가 0.72%로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었고요. 이와 함께 소재와 바이오, 금융, 그리고 에너지까지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IT 같은 경우에는 이틀째 하락하며 0.26% 내렸습니다. 이날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 새해 첫 거래일이죠. 일제히 다른 종목들 내릴 때 애플 같은 경우에는 소폭의 반등을 주면서 시장 대비 선전하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이 같은 반등이 무색할 만큼 이날 장에서는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의 신문에서 애플이 1월에서 3월 1분기 아이폰 생산량을 줄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달러 강세와 함께 일본, 중국, 미국에서 아이폰 판매가 이전만큼 강력하지 않아서 재고가 많이 쌓여 있다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이에 따라서 우려감이 짙어지면서 2.5%가량 저점을 낮추며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102달러 선 종가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게임주 내에 있었던 M&A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의 게임 개발사인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미국 e스포츠를 주관하고 있는 메이저리그 게이밍의 사업부를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인수 가격이나 조건은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았는데요. 이번 인수를 통해서 블리자드는 e스포츠의 방송 플랫폼을 구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임의 온라인 방송 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졌던 소식이 됐고요. 하지만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이 인수 기업인 액티비전 블리자드 같은 경우에는 1% 하락하며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반면 메이저리그 게이밍에 포함된 메이저리그 풋볼 주가는 13%의 급등 양상을 보였다는 점 함께 체크해 주셔야겠습니다. 그 밖의 특징주에 대한 소식은 외신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과 같이 이날 애플의 주가가 2% 넘는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니케이 아시안 리뷰가 애플이 아이폰 생산량을 줄일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애플의 주가에 타격을 줬는데요.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Parts makers brace for iPhone production cut. 현지 시간으로 어제 니케이 아시안 리뷰에 따르면 이 1월과 3월 사이 애플이 아이폰 6s와 아이폰 6s 플러스의 생산을 30% 감산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니케이 아시안 리뷰는 현재 미국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 등 세계 시장에서 아이폰 6s와 또 6s 플러스의 재고가 쌓여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번 모델이 전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크게 혁신이 없었다는 평가와 함께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판매 부진이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애플이 감산을 통해서 생산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인데요. 애플뿐 아니라 애플의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도 모두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니케이 아시안 리뷰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매체는 오는 4월과 6월에는 다시 원래 수준의 생산량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애플의 주가는 2.5% 급락했습니다. 네, 다음 기업은 총기 제작업체인 스미스앤웨슨입니다. 지난 목요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국 내 총기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그 발표 이후 오히려 총기 판매는 크게 늘어나면서 이 회사의 주가 역시 급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CBS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Shares of Smith & Wesson soar on rush for gun buys. 현지 시간으로 어제 CBS에 따르면 이 총기 제작업체인 스미스앤웨슨의 주가는 월요일 6% 상승 이후 전거래일 또다시 11%나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났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총기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히자 규제가 생기기 전 미국인들이 오히려 총기 구매를 서두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뿐 아니라 스미스앤웨슨은 오는 1월 31일에 끝나는 현재 분기에 이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존에 제시했던 주당 순이익 27센트와 29센트 사이에서 39센트와 41센트로 높여 잡은 것인데요. 스미스앤웨슨 측은 특히 권총의 매출이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더욱더 빨리 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권총 규제로 인해서 오히려 권총을 사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 오바마 대통령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CBS는 덧붙였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외신 통해서 또 종목 주요 소식들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유럽 증시 마감 상황은 또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상품 환율 채권 시장 마무리 상황도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젠 전해드립니다. 앞서 마감했던 유럽 증시는 중국 증시 쇼크가 조금 진정되는 양상 보이면서 일제히 반등에 나섰습니다. 주요국 증시 마감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자재 섹터들이 일제히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영국 푸츠백 지수는 0.72%의 반등, 그리고 그 전날에 4%가량 빠졌었던 독일 닥스 지수는 0.26% 오르며 1,300선을 회복했습니다. 프랑스 까크 지수는 0.34% 올랐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여전히 공급 과잉 우려 속에서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의 성장률 둔화 우려와 강달러 영향받았고요. 2.2% 내리면서 배럴당 35달러 97센트 기록했습니다. 금값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반등에 나섰는데요. 온스당 1,078달러 40센트를 기록했고요. 옥수수 가격은 전날보다 반등하며 부셜당 3달러 53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추가적으로 사흘째 하락이고요. 0.8% 내리면서 650선을 기록했습니다. 공포지수인 빅스 지수는 전날 큰 폭으로 뛰었었는데 이날 장에서 6% 내리면서 20포인트 선을 하회했고요. BDI 발틱 운임 지수는 5포인트 내리며 468포인트 선으로 마감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채권 시장 보겠습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중국 증시가 하락세가 진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약세, 계속해서 위안화 흐름이 변동성을 보이게 되면서 이에 동조하는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원달러 환율 소폭 상승하며 마감됐고요. 종가상으로 1,188원 되겠습니다. 간밤 달러 흐름은 강세 띄면서 달러 인덱스 99.42 레벨대까지 다시금 올라갔고요. 마지막으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일보다 소폭 오른 2.25%의 수익률로 마감됐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글로벌 증시까지 저희가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자, 토마토 모닝쇼 1부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